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찰스 리 레이가 들러붙은 척키 인형의 살상극과 처절한 응징이 주제인 호러영화 프랜차이즈 3G이며 국내에는 비디오로 먼저 수입되었다. 당시 악마의 유의라는 제목으로 출시되었고 비디오 인기에 힘입어 1991년 같은 제목으로 극장 개봉하였다. 이후 속편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사탄의 인형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공포영화 시리즈로 인간과 인형이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경찰에게 총을 맞고 쫓기던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장난감 가게의 인형에 빙의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내용. 척키는 사탄의 인형의 탄생과 평생 악연을 맺게 될 주인공 앤디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 인형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공포를 총망라했고 인형의 무서움을 제대로 어필한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영화 중반부 척키가 여태까지 건전지 없이 말하고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혀지는 장면은 다시 봐도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의견이 많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형에게서 느끼는 본능적인 불쾌감과 왠지 모를 섬찟함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인지라 당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준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조명은 모든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둡다. 또 사람을 죽일 때나 추격할 때처럼 척키가 직접 움직일 때는 척키의 시야에서 화면이 비추어질 때가 많고 걷거나 뛸 때 발소리와 숨소리를 통하는 등 척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만 묘사한다. 그래서 대놓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거의 항상 나오고는 하는 후속작들에 비해 좀 적게 나온다. 각본과 감독을 맡은 톰 홀랜드는 프라이트 나이트 각본과 감독을 비롯하여 여러 호러물에서 꽤나 괜찮은 평을 받았던 인물. 그래서인지 이 영화도 시리즈에서 가장 평이 좋다. 톰 만시니가 쓴 초고는 지금과 내용이 굉장히 달랐다. 척키가 찰리 리 레이의 환생이 아닌 앤디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척키로 하여금 대신 죽이게 하는 일종의 피해 계약을 맺은 인형이라는 설정이었고 그 분노의 대상 중에 보모, 치과의사 그리고 일중동 싱글맘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촬영이 한겨울에 행해졌는데 무척 추워서 대사를 읊는데 고생했다고 전해진다. 마이클 형사 역의 크리스 서델러는 앤디 엄마가 척키의 정체를 알기 위해 빈민가로 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소리치는 장면이 정말 찍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입을 벌림과 동시에 목이 바싹 얼어 들어갈 정도였다고 한다. 참고로 앤디 엄마로 나온 여배우 캐서린 힉스와 척키 인형의 특수효과를 맡은 특수분장자 케빈 야거는 영화 촬영 중 눈이 맞아 촬영이 끝난 직후 결혼했다. 80년대 후반 작품이지만 척키의 움직임에는 CG가 사용되지 않았다. 순수 기술력을 동원해 수동으로 움직인 것. 물론 제약이 따르는 부분의 경우 난쟁이 배우인 에드 게일이 분장하고 움직였다. 척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인간화돼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얼굴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 제작비는 900만 달러로 북미에서 3,324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흥행도 성공했다. 한국 개봉 당시 서울 관객 4만 1천여 명을 기록했다. 1편의 괜찮은 반응 때문인지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생겨 후속편에 대한 홍보가 생각보다 적극적이었다. 좋은 A인형을 만드는 회사에서 불에 탄 척키의 그릇을 수습해 재활용해서 다시 인형으로 만드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전편에 비해 조명이 너무 밝은 게 특징. 사람들이 다들 척키는 사람을 죽이는 인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척키가 날뛰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1편에서도 그런 점이 있기는 했지만 인형이 주인공인데도 척키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무기물이라는 공포감은 사라진다. 때문에 전작이 가지고 있었던 인형으로부터 오는 공포는 더 이상 느낄 수 없고 척키의 입담이나 사람들의 끔살 모습을 감상하는 영화가 됐다. 이때부터 호러 코미디의 전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다만 주인공들에게 당할 때마다 점점 징그러워지는 척키의 모습은 확실히 볼만하다. 척키와 똑같이 생긴 인형들이 주변 인형 공장에서의 마지막 전투 장면들은 상당한 공포.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의 미로씬을 오마주한 듯하다. 전체적인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후라면에선 1편보다 좀 밀리지만 스케일과 재미는 1편 이상의 수작이라는 평가. 전작에 비해 호러도가 낮아졌다고 낮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스케일과 재미는 더해졌다고 태바곡도 좋은 편이다. 감독은 1편의 각본을 쓴 사람 중 하나인 존 라피아이다. 제작비는 1,300만 달러로 북미은행 2,851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에서는 비디오로만 소개되었다. 이번에도 국가의 인형을 만드는 회사가 8년 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한 폐공장에 그대로 널려있던 인형의 신체 부품들을 직원들이 찾아와 치우기 시작하고 남아있던 척키의 시체도 집게로 들어올려 치우는데 인형을 만드는 반죽 기계 속에 척키의 피가 떨어져서 그것으로 반죽된 인형이 다시 척키가 된다. 오프닝 씬은 전 시리즈 오프닝 중에서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풍긴다. 영화의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어둡고 잔인스러운 느낌이 든다. 스케일과 재미로 승부했던 2편과는 사뭇 다르다.
이번 작에서는 주인공인 앤디가 16살의 건장한 소년이 되어 군사학교에 입학했다. 그래서인지 척키도 더 이상 앤디가 아니라 흑인 꼬마애인 타일러를 쫓아다닌다. 척키가 처맞고 날아다니면서 시리즈 중 가장 하드코어한 관광을 당한다. 입병과 비슷한 1300만 달러로 제작되었으나 흥행 수익은 1496만 달러라는 기대 이하 흥행을 거두었다. 이것 또한 한국에서 미개봉하고 비디오로만 나왔는데 비디오판에는 척키 얼굴 가죽이 벗겨지는 장면이 삭제됐다. 척키가 인간이었을 때의 여자친구 티파니가 척키를 다시 부활시켰지만 척키가 티파니를 살해해 자신도 인형이 되어버린다. 이때부터 호러 요소는 줄어들었고 코미디 요소가 들어갔다. 다른 호러 영화 패러디도 보이는데 프롤로그에서 제이슨 부이스의 학기 마스크와 프레디 크루거의 쿨로, 마이클 마이어스의 마스크, 레더페이스의 전기톱이 보이고 중간에 경찰을 죽일 때는 못을 얼굴에 박아넣어 헬레이저의 시리즈의 핀 헤드로 만들었다. 2,500만 달러로 제작되었는데 응행 수익은 3,283만 달러. 한국에서도 개봉되었으나 일병과 비슷한 서울 관객 4만여 명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더불어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 마지막으로 개봉한 사탄의 인형 영화다. 감독은 용재강호, 백발미녀전, 야방가성, 그리고 할리우드에 와서 51번째 주와 프레디 대 제이슨을 감독한 우이태. 척키와 티파니 사이에서 태어난 글렌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여담이지만 제작진이 죽었을 때 TV를 보는 씬이 있는데 그 TV가 다름 아닌 현대전자 TV다. 이야기를 끝맺으려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뒷심이 부족하다. 특히 척키의 아이인 글렌의 정체성이 막장을 향해 달리다가 아무런 폭선 없이 반전을 난사한다. 앞과는 느닷없이 닌자로 각성해서 무쌍을 띠는 글렌. 이쯤 되면 거의 블랙 코미디물에 더 가깝지만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다. 전편이 흥행에 기대에 못 미쳐서인지 제작비가 반토막인 1200만 달러로 만들어졌는데 북미 흥행 수익은 1708만 달러를 기록했다. 참고로 반지의 제왕 실사영화 시리즈에서 글렌 목소리 역의 빌리 보이드는 호빗 4인방 중 피핀 역으로 나왔고 척키 목소리 역의 브래드 튜리프는 아첨꾼 그라마 역으로 나왔다. 2014년 10월 8일 비디오로 발매되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일일이 로봇을 사용하여 인형의 움직임을 촬영했던 전작과는 달리 CG의 사용이 늘어났다. 4, 5편의 개그 코드를 완전히 버리고 1, 2, 3편의 진지한 공포 장르로 다시 돌아갔다. 영화가 끝난 뒤 중요한 쿠키 영상이 있다. 1편과 2편에서 앤디 역을 맡았던 알렉스 빈센트가 앤디로 다시 등장했다. 전작에 출연한 척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5, 6편 감독을 했던 톰 맨지니스가 7편에서도 감독을 맡았다. 전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출연한다. 1, 2편에서 앤디 역을 맡았던 알렉스 빈센트, 4편부터 등장한 티파니 역을 맡았던 제니퍼 틸리, 영화는 척키 브래드 듀리프의 친딸이자 6편의 주인공 니카 역을 맡았던 피오나 듀리프까지 모두 등장한다. 전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척키의 얼굴이 많이 나아졌다. 완벽하게 구작과 비슷한 느낌은 아니지만 전보다 예산이 좀 더 늘어 CG의 어색함이 줄었다. 전작으로부터 몇 년 후의 시간대이며 전작의 사건 때문에 니카가 누명을 쓰고 정신병원에 가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전작이 개그 코드를 버리고 1편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평을 받은 만큼 이번 작도 그 분위기를 이어간 후속작이란 점에서 좋은 평을 받기도 했다. 2018년에 준비 중임을 발표했고 2020년 7월 작업 시작 예정인 걸 보면 2021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채널에서 방영 예정이고 리프트 영화가 아닌 원작과 연계되는 시리즈이며 브래드 듀리프가 척키를 다시 연기할 것이라고 한다. 실옵시스는 마당 장터에서 척키 인형이 거래되어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을 배경으로 전개될 예정. 2021년 6월 새로운 티저가 공개되었고 2021년 가을에 방영된다고 한다. 7월 17일에 첫 티저 예고편이 일주일 뒤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고 10월 12일 첫 방영 예정이다. 제니퍼 틸리 또한 티파니 역으로 돌아올 예정. 놀랍게도 7번째 영화 시리즈인 컬트 오브 척키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오나 듀리프, 알렉스 빈센트 등이 그대로 출연한다고 한다. 쳤더니 인형 리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